오늘은 이제 스콜판에 이제 더 와일드 월드 풀 매니폴드 그러니까 4차 매니폴드를 다룰 건데, 근데 오늘은 저는 4차 매니폴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스콜판 책 구성이 이게 지금 책 인트로덕션에 적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본 건데, 왜 우리는 풀 매니폴드에 주목해야 되는가? 제가 책에 있는 워드를 그대로 따왔어요. 이 스콜판이 이제 디멘션 1은 보링하고 디멘션 2는 already well understood.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뭉프레스 뭐 11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이미 그 서비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멘전 3 같은 경우에는 essentially governed by 파이원이라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 같냐면, 그러니까 어떤 매니폴드 3차 매니폴드가 있고 어떤 파이원이 있어 치면, 저희가 이 3차 매니폴드의 first homology 그룹을 이제 파이원의 아벨리아나이제이션에서 적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H0랑 H3 홈폴드 그룹 원래 Z일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뒤에서 언급 다시 하겠지만 그 유니버셜 코피션트 시럼 때문에 H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토션 프리 파트가 돼가지고 그냥 0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온만 정해져 있으면 M3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호모로지를 계산할 수 있고 호모로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이온이는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그렇고, 사실 이거보다 지금 오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디멘션 1, 2, 3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 스트럭처랑 토포로지컬 스트럭처 사이에 관련이 없어요. 어떤 두 개의 매니폴드가 홈에 몰픽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매니폴드가 홈에 몰픽하면 자연스럽게 두 개의 스무스 스트럭처를 줬을 때 디페 몰피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익서틱 스트럭처가 없다는 거죠. 1, 2, 3 매니폴드까지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저처 매니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디멘션 5가 넘어가면 H 코버리즘이라 너무 강력한 툴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 디멘션 5 이상에서 H 코버리즘 얘기를 할 거예요. 책의 챕터 1이 이제 디멘션 5 이상에서 H 코버리즘 시럼 내용이고, 챕터 2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H 코버리즘 이 프레임을 4차 매니폴드에 대입을 시켜봐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이게 어긋나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4 매니폴드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늘의 주된 포커스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디멘션 5 이상에서의 H 코버리즘 시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 이제 응당 알고 있어야 될 터미놀로지들이 쭉 나열하는데, 다 여기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트랜스버설리티 말고 여기까지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 오리엔티드 매니폴드, 오리엔테이션, 섭 매니폴드, 호메어, 디페어, 벡터 번들, 탄젠트 번들, 폼, 이머전, 썸머전, 임베딩, 다 아신 내용이죠?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트랜스버설리티가 이제 트랜스버설리티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매니폴드 M에서 어떤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 P랑 Q가 이제 라인으로 그렸지만, 이건 그냥 이미 썸 매니폴드예요. 건우가 왔네. 혹시 건우 씨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없겠죠? 트랜스버설리티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P랑 Q라는 이제 어떤 M의 두 개의 썸 매니폴드가 트랜스버설하다는 거는 이제 이미 각 교점마다 그 교점 X가 있어서 이미 모든 교점마다 이제 이 P가 제너레이트하는 이제 이 탄전 스페이스랑 Q가 던졌던 탄전 스페이스를 스팬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얘와 얘를 스팬하면 얘가 전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가 평면일 경우에는 평면을 뚫고 지나가면 트랜스퍼스 하지만 어떤 평면을 이렇게 접하면 트랜스퍼스가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스가 가장 제너릭한 세팅에 있는 두 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베이직 터미놀로지를 한 것 중에 인터섹션 넘버를 한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당연히 응당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섹션, 그러니까 이제 세팅이 뭐냐면 R 플러스 S 디멘션짜리 매니폴드 X에 R 디멘션과 S 디멘션, 그러니까 이제 디멘션 두 개 합쳤을 때 원래 풀 디멘션이 되도록 하는 이런 썸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인터랙션 한다 해봅시다. 파이널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제 뭐 assume everybody is also oriented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 각 교점에서 이제 각 교점마다 이제 for each 교점마다 이제 그 교점에서 이 M이나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제 뭐 오리엔티드 프레임이 있겠죠. 오리엔티드 프레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M이 오리엔티드가 돼 있다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레임이 뭘 인듀스 할 수 있냐면 얘네가 이제 트랜스퍼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듀스된 이 프레임들이 이 친구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N의 그 노멀 번들의 이제 프레임을 인듀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인터섹션 넘버 mn n 프라임이 아니라 제가 mn 여기서는 mn n이라고 적혀서 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m과 n의 인터섹션 넘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해서 인듀스된 애가 얘 노멀 번들에서 포지티브 오리엔티드면 플러스 1을 주고 네거티브 오리엔티드면 마이너스 1을 줘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의 일반적인 인터섹션 넘버는 이제 각 교점마다의 인터섹션 넘버들의 합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참고로 그 책에서는 이 인터섹션 넘버 모르면 이제 그 헐 이거였나? 아무튼 이거의 디퍼런셜 토폴로지 책을 보려는데 이 디퍼런셜 토폴로지 책의 이 인터섹션 넘버 정의가 되게 상당히 후반부에 나와가지고 이 책의 전반부를 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겠어 그랬어가지고 이거 데피니션은 그 밀너의 H 코버리즘이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좀 이따 이 책은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냥 교차점마다 얘 오리엔테이션으로 인듀스는 얘 노멀 번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똑바르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인터섹션 넘버는 그냥 얘네들을 다 합친 거.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뭐 이런 프로퍼티는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 계산하면 바로 나올 수 있고 인터섹션 넘버는 이 m과 이 m 프라임의 이제 그 디포메이션에 불변하는 거예요.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증명은 이제 상당히 쉽지 않고 뭐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밀러책을 봤기 때문에 밀러의 H 코버리즘 티어럴 H 코버리즘 렉처션 H 코버리즘을 보면 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오늘도 제가 H 코버리즘 얘기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할 H 코버리즘은 어떤 H 코버리즘이냐면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명한 H 코버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 디컴포지션 얘기를 한참 할 거예요. 참고로 이게 이제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H 코버리즘 정리가 나오고 처음에 증명했을 때 이제 스메일이 이제 핸들 디컴포지션 증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1960년대 중반이었나 후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혹시 이 책을 보실 분들 있으시다면 이 책은 이제 다른 프로필을 주시합니다. uses more theory.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more theory를 써서 다른 프로필을 제시하고 근데 이 책에 있는 이 프로필을 이해하려면 이 밀러의 more theory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런 흐름인데 아무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제 뒤에부터 이제 실제 얘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 매니폴드 얘기 잠깐 해보자면 근데 모두 이제 오리엔티드된 포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코몰로지가 이제 영어 사에서는 Z가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 퍼스트 호몰로지를 이제 프리 폴트랑 포션 파트를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포앤칼의 듀얼리티에 의해서 이
여기 여차원인 세 번째 코어몰로지도 똑같이 이제 프리 파트는 A랑 똑같은 F1이고 토션 파트는 A랑 똑같은 T1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유니버셜 코에피션트 theorem에 의해서 얘는 얘의 토션 프리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F1이 되고 얘 똑같이 여기도 F1이 돼요. 얘가 여기 토션 프리 파트가 돼야 돼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얘 토션 파트와 얘 토션 파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프리 파트는 F2로 쓰고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야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간략하게 유니버셜 코에피션트 theorem의 예제고 뭐 이거는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해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걸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챕터 1을 이제 시작할 건데 혹시 이전까지 앞에는 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오늘은 이제 코버리즘 theorem 얘기를 한참 할 건데 일단 코버리즘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오리엔티드 매니폴드에 대해서 코버리즘 비트윈 M and N은 이제 어떤 오리엔티드 매니폴드인데 이제 차원이 하나 높아지고 썼을 때 얘의 바운더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반은 뭐냐면 M이 오리엔티드일 때 M 반은 똑같은 매니폴드인데 오리엔테이션만 리버스 된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코버리즘 얘기하면 항상 그린 그림이죠. 어떤 M과 N의 코버리즘이란 거는 이 사이에 있는 W에서 얘 이제 바운더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되도록 하는 이런 애다.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시로는 이제 M과 어떤 M이 있을 때 M과 이제 이 인터벌을 이제 프로덕트한 이 친구가 당연히 M과 M 사이에 가장 트리비얼한 코버리즘이다. 그리고 H 코버리즘이 뭔 소리냐면 이렇게 트리비얼 코버리즘과 호모토픽한 어떤 코버리즘이 이런 트리비얼 코버리즘과 호모토픽하면 얘를 이제 H 코버리즘이라고 부른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theorem이 이제 H 코버리즘 theorem인데 일단 지금 세팅이 compacted, simply connected, oriented M manifold가 있다 쳐요. 그리고 얘가 H 코버런트일 때 어떤 H 코버리즘 W가 존재하면 이 W는 사실 원래 디피오모피즘이다. 그러면 얘가 디피오모피하다는 거는 M이 있고 W가 있을 때 이 W가 M 타임즈 0 곱하기 1과 디피오모피하다는 거는 그럼 여기 반대편이 이 N이 M과 디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피오모피즘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M 성분을 여기 안에 있는 이 바닥 성분과 이제 코러스폰딩하도록 디피오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두 개 사이에 H 커버리즘이 존재하면 사실 두 개는 디피오모픽하다 입니다. 제가 큰일 날 짓을 했네요. 제가 여기 이걸 언급을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네, 뭐 스테이먼트는 다들 괜찮으시죠? 그 여담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심플리커티 조건을 없애는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없애면 그걸 이제 S 커버리즘 세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 안 다룰 건데 책에 리마크 느낌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도 발표할 생각 있으시면 관심 있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여야 돼요. 얘가 디피움을 표현하는 거. 근데 지금 주어진 어썸션이 뭐 컴팩트, 심플, 오리엔티드는 알아도 주어진 어썸션이 뭐냐면 W가 H 코버런트 하다. 다시 말해서 W가 그 M 타임스 0,1과 호모토픽 하되 우리가 이 호모토픽을 디피어머피즘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슈리스틱이 뭐냐면 우리가 호모토피를 디피모피즘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호모토피는 어떻게 보면 알제브레이크한 컨스트레인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알제브레이크한 컨스탄트를 지오메트릭한 알제브레이크한 세팅에서 지오메트릭한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추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슈리스틱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증명을 하기 전에 이 증명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트윙클의 컨디처를 이제 하이 디멘셔널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마트 매니폴드가 SM과 호모토픽하게 이큐벌런트 하면 이 호모토픽의 이큐벌런트를 호메오모피즘으로 이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얘가 얘랑 호모토픽하게 이퀴벌런트 하니까 SM과 호모토픽하게 이퀴벌런트 하니까 이 여기서 그 디스크 두 개를 떼어내요. 이 디스크 두 개. 그러면 디스크 두 개 떼어내면 남은 이 친구가 이 SM에서 디스크 두 개 떼어내 SM-1 곱하기 이 친구가 호모토픽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벌레즘 세럼을 적용하면 이 호모토픽을 이제 디피몰픽으로 이제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 사이에 디피몰피즘을 얻어요. 근데 저희 결론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와 얘 사이 디피몰피즘을 다시 원래 이 디스크 붙인 애로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여기 소매몰피즘이 왜 나오냐면 자 여기와 여기 사이 디피몰피즘이 쳤을 때 여기서 뭘 인듀스하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디피몰피즘을 인듀스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친구와 이 아래에 있는 바운더리 사이에 디피몰피즘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팅이 뭐냐면 여기와 여기라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와 이 바운더리 사이에 디피몰피즘이 있을 때 이 디스크와 디스크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안과 안쪽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별건 없고 그냥 어떤 x란 포인트가 어떤 뭐 fx라 매칭됐다 쳤을 때 얘를 레드하게 익스텐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뭐 로 x가 있으면 로 x에 코러스폰드는 것은 로 fx가 되도록 이렇게 코러스폰드가 되면 코러스폰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여기와 여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이 확장시킨 애가 뒷배어는 안 되고 호메오까지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천 이상에서의 포인카레 컨디션은 잘 된다. 뭐가 이제 뭐 콜러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핸드 디컴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몰스를 잠깐 할게요. 왜냐면 몰스를 모르셨던 분들 좀 있으니까. 어떤 스몰스 펑션이 어떤 매니폴드에서 이제 뭐 영콤멜로하는 스몰스 펑션이 몰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for every critical point라는 거는 이제 이 스몰스 펑션의 이제 그 디퍼런셜이 이제 0이 되는 포인트에서 얘의 헬시안이 인버터블 하면 몰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각 크리티컬 포인트마다 저희가 인덱스란 값을 대응시킬 건데 몰스 펑션에 대해서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헬시안에 이제 네 헬시안에 이제 그 아이겐밸류 계수 쓰는 건데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핵심 레마가 뭐냐면 어떤 점 P에서 어떤 몰스 펑션의 F의 인덱스가 K라고 치면 어떤 이제 그 어떤 매니폴드 M이 있고 몰스 펑션 F가 있는데 어떤 P에서 인덱스가 이 P가 크리티컬 포인트고 인덱스가 K면 이 M에 어떤 이제 네이버도 어떤 이제 좋은 코디네이트 차트 잡을 수 있어서 이 코디네이트 차트에서 이제 F로 쓰는 이 기술이 아주 예쁘게 적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쿼드라틱 펑션 꼴로 이 K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냥 가장 핵심적인 lem마죠.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저 잠깐만 저 물 좀 하나 갖고 올게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몰 펑션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몰스 펑션 책에서 항상 모든 몰스 펑션 특별 책을 보면 항상 이제 이 예시를 들고 와요. 이 토러스 예시인데 속이 빈 토러스예요. 속이 빈 토러스. 뭘 생각할 거냐면 이 지금 얘를 지금 이 속이 빈 토러스를 그냥 저희 얼3 안에 이렇게 세워놨다 쳐봐요. 그리고 그냥 어떤 펑션 f 여기서 이제 토러스겠죠? 얼3 안에 엠베드된 토러스를 그냥 하이트 펑션에 넣어봅시다. 근데 그냥 얘는 여기 0이고 그냥 이 각 점마다 이제 얘 이제 그뭐 z 좌표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몰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준 된다. 그럼 뭐 어쩌라고가 이제 다음 질문이겠죠. 뭘 되고 사실 체크하려면 이제 뭐 얘네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각각의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얘네들의 뭐 헬시안이 인버티블한지 안 한지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계산해 보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4개가 나와요. 2점, 아이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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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뭐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각 크리티컬 포인트에 제가 다시 인덱스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하면 이제 0, 1, 2가 나와요. 얘가 0이었나 3이었나? 잠시만요. 3일 것 같은데? 아무튼 0112일 것 같은데. 0, 1 뭐라고? 0112일 것 같은데. 사실 대칭적이어야 되나? 0112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2개가 다 둘 다 1인 3. 사실 사실 이 포인트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 아, 얘 얘가 1인가? 계산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무슨 말 하고 싶 맞아. 오케이. 뭔가 일단 1에 칩시다. 뭔가 뒤에서 뭔가 이거 컨트랙트 때 한 거 같은데. 잠시만 저 찾아볼게. 이건 텍스트. 그러네요. 0112. 그냥 여기 설명하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스 소리가 뭐 인덱스 에서 어쩌라고 싶은 건데 이제 몰스 펑션에 갖고 있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f 인버스 0, 뭐 엡실론의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엡실론 지금 이 f 하이스 펑션이니까 이 뭐 엡실론이 1 뭐 이 높이가 얼마 되간에 여기 이 앞까지는 그러니까 엡실론이 이 어떤 값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가 그냥 뭐 이런 친구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대응시키자. 뭐 여기를 뭐 1이라 하고 여기를 2라 하고 여기를 3이라 합시다. 그러면 입실론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f 인버스 0, 입실론은 그냥 그겁니다. 그 뭐냐 그냥 뭐 디스크. 핵심 뭐냐면 호모토픽하게 트리비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스 펑션에 흘러갈 때 이 사이에 크리티컬 포인트가 없다면 호모토픽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쭉 갈 때. 호모토피가 이 인버스 이미지 호모토피가 변하지 않다가 어디서 처음 바뀌냐면 1에 지나고 나서 변하겠죠. 왜냐면 원래 여기서 트리비얼 하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갑자기 안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뭐 0,1 입실론과 f 인버스 0,1 플러스 입실론 사이 이제 체인지가 중요한데 이 중간에 토폴로지가 바뀌는데 이 토폴로지의 변화를 얘 인덱스를 통해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서는 이제 이런 친구였잖아요. 큰일 났네요. 이제 저의 이제 끔찍한 그림 실력이 뽀록나게 될 텐데. 얘가 여기 지나가면서 그 인덱스 1 크리티컬 포인트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 원셀을 어터치한 거죠. 어터치한 거랑 동일한 호모토피 타입을 가지게 된다. 저보다 훨씬 그림 잘 그리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토러스에서 맨 처음에 스타트 점에서 쭉쭉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동일한 이제 그 토폴로지 가지다가 중간에 이제 이 크리티컬 포인트 2점을 지나는 순간 어터칭 원셀이 되고 또 두 번째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 인덱스도 1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터치
아, 제가 여기 투셀 이거랑 헷갈렸나 보네. 어? 못한가? 뭐지? 어? 이제 어태치 투셀이 되는데 지금 원셀 붙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오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저의 탓은 아니고 밀러의 탓으로 합시다. 그렇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이게 이제 대략적인 몰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지금 계속해 결과만 소개해줬고 왜 실제로 이제 몰스 인덱스가 뭐 K인 점 지날 때 왜 K셀 붙인 꼴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걸 여기서 증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덱스 K 포인트를 지나는 게 그 아까 전에 제가 K 셀에 붙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K 핸들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별건 아니고 그 K 핸들이 종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이제 직관적인 게 이제 원 핸들이겠죠. 원 핸들이 이제 어떤 매니프가 있을 때 원 핸들을 붙인다는 거는 그 저의 끔찍한 그림 실력을 뽀록나게 되는데 원 핸들이면 이제 K에 다시 원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 디스크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무슨 말 하고 싶었지? 아, 네네네. 여기 아래 예시를 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투 매니폴드가 데이터 쳐봐요. 투 매니폴드. 어, 투 매니폴드에서 이제 원 핸들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지금 K1 넣고 D1 곱하기 지금 M 플러스 1을 2로 놓을 거거든요. 왠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투 매니폴드면 이제 그냥 D1 곱하기 D1이네. 그러면 음? 아니야 맞는데 D1 죄송해요. 맞아. D1은 이제 그 이거죠. 그냥 그 유닛 마이너스 1부터 1짜리 이제 인터벌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서피스가 있으면 그 서피스에 이제 그냥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핸들 모양 자체는 D1 곱하기 D1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3매니폴드에서 원 핸들을 붙이면 이건 이제 D1 곱하기 D1 곱하기 D2가 돼서 그러면 이제 3매니폴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이제 실제 그 핸들 같이 이제 소위 찬 이제 이런 이 친구가 되겠죠. 야, 예시를 들려다가 지금 살짝 선취풀 빠졌는데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실 좀 이따 투핸들로 하면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아까 전에 몰두를 할 때, 인덱스 K짜리 풀트 컴포넌트 지나는 거를 K 셀에 붙이는 걸 갖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핸들의 투 매니포드에 원핸들에 붙이는 거를 그냥 원셀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저희가 매니포드 다루고 싶은데 지금 2,000원 친구에 1,000원짜리 붙였으니까 이제 매니포드를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 차원 맞춰주기 위해서 티크닝 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3 매니폴드에서도 그냥 3 매니폴드가 있다면 일단 그냥 원 핸들을 붙인다 치면 일단 그냥 원 셀을 그냥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제 3 매니폴드에 1,000원짜리 그 세그마타 붙여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3,000원에 맞게 이제 부풀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부풀린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를 라운딩 작업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스무스하게 되도록.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하고 뭐 일단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3 매니폴드에 투 핸들을 붙인다 치면 3 매니폴드에 있을 때 투 핸들을 붙인다. 그럼 일단 그냥 그 투셀을 붙이는 거예요. 투셀은 그냥 D2죠. D2면 그냥 디스크니까 그냥 디스크를 붙여요. 디스크를 붙여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그 3,000원 지금 3,000원 매니폴드에 갑자기 2,000원 서피스 디스크가 뚝 올라와 있으니까 얘를 또 이 디스크를 풀리는 거죠. 그 한 차원만 더. 큰일 났다.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었냐? 제가 지금 세팅이 뭐냐면 M 그 M 차원짜리 매니폴드 M과 N이 있고 얘는 둘 다 M 차원이고 그럼 이 사이에 코볼리즘이 M 플러스 1 차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코볼리즘을 갖고 여기서 이제 뭐 무언가 K 핸들을 붙이려면 여기 붙이는 무언가들은 이 핸들도 M 플러스 1 차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K 핸들에 이제 그 K 핸들이 있으면 얘네들의 사실 얘가 이제 그 K 셀의 중심이고 이 부풀린 작업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무튼 합쳐서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 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몇 가지 이제 노션들이 있는데 그 코어가 이제 그 DK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코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태칭 스피어는 이제 이렇게 두 포인트. 이 센터 두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무슨 말 했냐면 일단 셀을 붙이고 부풀린다. 그럼 이 셀을 붙일 때 이 셀이 어태치하는 포인트가 이제 그 어태칭 스피어가 된다. 여기서 지금 원셀을 들고 와서 점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투 핸들을 붙인다 치면 어태칭 스피어가 되겠죠. 여기에다 셀을 붙이고 이제 부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벨트 스피어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 성분이 0이고 여기 돌린 성분 있죠? 이 친구가 이제 벨트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노션이 언급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K핸들과 K핸들 정의가 DK 곱하기 DM 플러스 1 마이너스 K잖아요. 근데 그러면 K핸들과 이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DK 이 K핸들과 M 플러스 1 마이너스 K핸들이 어떤 이제 듀얼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 K핸들의 어트린 스피어는 이 듀얼화의 벨 스피어가 되고 얘 벨 스피어는 얘 어트린 스피어가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잠깐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핸들 디컴포지션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세팅이 어떤 M과 N이 있고 코볼리즘이 있어요. 뭐 M과 N이 스무스 커넥트 되고 이때 이제 이 코볼리즘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핸들 디컴포지션 하기 위해서는 어떤 W에서 0,1로 가는 몰스 펑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얘는 항상 있습니다. 뭐 Y라고 하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거고 그냥 항상 뭐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HCN이 인버터블하지 않으면 그냥 걔를 조금 펄트블하면 됩니다. 펄트블하면 이제 몰스 펑션 항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 어떤 W를 몰스 펑션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몰스 펑션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의 인덱스를 조사해가지고 얘를 이제 뭐 그 어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M에서 처음 어느 순간까지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안 지를 때까지는 이제 0, 입실론까지는 이제 그냥 이런 M 타임스 0, 0, 입실론 꼴로 유지하다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 지정의 순간 하면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의 인덱스에 따라서 핸들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근데 핸들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이 친구랑 이 핸들을 스르륵 아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원 핸들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투 핸들 붙이고 그 다음에 쓰리 핸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아 참고로 이제 그 지금 매니폴드가 지금 M 플러스 1차원이잖아요. 호버리즘 매니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W에서 그 0,1로 가는 이제 몰스 펑션에 그 헤시안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매니폴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의 최대값은 M 플러스 1까지밖에 없겠죠. 그럼 왜 M 플러스 1 핸들이 아니라 M 핸들이 왜 M 플러스 1이 없고 여기 맥시멈 M 핸들이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M 플러스 1을 없앨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어떤 상한선을 존재하고 인덱스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워를 쌓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워를 쌓으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우리가 원했던 n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핸드 디컴포지션 할 수 있었는데 핸드 디컴포지션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핸드 디컴포지션 통해서 이제 호몰로지를 이동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리스틱 적어놨는데 이제 케이스를 thick한 게 핸들이니까 뭐 CW 스트럭처랑 핸드 디컴포지션이 어떤 유사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호몰로지랑 그 핸드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호몰로지 어떤 호몰로지냐면 이런 호몰로지겠죠. 그냥 그 각 K 핸들마다 이제 로 제너레이트하는 프리그룹을 만들고 이 프리그룹마다 이제 바운더리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바운더리 오퍼레이터 뭐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코에피션트 중요하겠죠. 그 보면 이제 코에피션트 넘버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tersection number between attaching sphere of 모시기 and belt sphere of 모시기 얘네 두 개 사이 intersection number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 인시던스 넘버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컴퓨터 할 건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K 플러스 1셀에 뭐 핸들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보냈을 때 0이 아닌 코에피션트 가진 애들은 일단 인터섹션 넘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이제 이 핸들과 인터섹션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뭐 인터섹션 넘버가 없으니까 그냥 코에피션트가 0인 거고 인터섹션 넘버가 일단 있어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뭐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제 호몰로지가 실제로 HK 저희 호몰로지랑 같다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길이가 짧진 않아서 제가 여기 안 넣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에요. 핸드 디컴포지션 얻었어요. 핸드 디컴포지션 얻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W가 있을 때 핸드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얻었냐고 하면 이게 어떤 몰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얻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W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몰스 펑션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몰스 펑션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저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핸드 디컴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희는 좀 좋은 애를 찾아야 됩니다. 되게 분석하기 좋은 애들.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일단 핸드 아무거나 몰스 펑션 하나 잡아요. 그럼 거기에 몰스 펑션 아무거나 하나 잡았을 때 나오는 핸드 디컴포지션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핸드 디컴포지션을 모디파이를 좀 할 겁니다. 어떻게 근데 모디파이를 할 때 토폴로지를 바꾸지 않는 한에서 모디파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캔슬링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핸드 K-1 핸들이 있어요. 이때 K 핸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얘가 그냥 이 캡이 사실 여기로 쏙 들어갈 수 있죠. 이거 그냥 평면에 버프 하나 나와 있는 이게 이런 서피스가 있을 때 그냥 여기에 벌프 하나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쑥 내리면 되죠. 그래서 캔슬링 알 쉽게 되고. 뭐 이거는 지금 뭐 실제로 된다. 이거 2차원에서 그림이고 3차원에서 그림이고 이렇게 쑥 내리면 된다. 네, 캔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캔슬레이션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그 다른 건 아니고 이 K 핸들에 어태칭 스피어가 K-1 핸들에 있어야 된다. 있으면 이제 캔슬레이션 된다는 거죠. 이걸 앞서 얘기했던 그 호모로지 언어로 쓰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H 알파 K랑 H 베타 K-1 핸들이 캔슬이 되려면 이 바운더리 오퍼레이터 취했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조건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있다고 캔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그 인터섹션 넘버잖아요. 근데 무슨 케이스에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뒤에 그림 있나? 아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1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플러스 1일 수 있잖아요. 인터섹션 넘버가.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캔슬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브라 인터섹션 넘버가 플러스 1인 거를 지오메트릭 인터섹션 넘버가 플러스 1인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지오메트릭하게 인터섹션이 하나밖에 안 일어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캔슬이 된다는 건 이제 쉽게 이제 그냥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키가 일단 그러면 실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뭐 보면 쉽죠? 누가 와도 그럼 이 파트를 손을 잡아당기면 이제 될 거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쉽게만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이렇게 바꾸실 때 쳐봅시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캔슬링이 되려면 이런 컨디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핸들 슬라이딩. 근데 뭐 이건 그림으로 보면 이제 되게 쉽죠? 그냥 슬라이딩에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이 뜸 증명을 볼 건데 잠깐만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이 캔슬링이 일단 된다. 일단 이것만 있으면 캔슬링 된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H코블레스를 증명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W가 있어요. W 일단 핸드 디커머션 갖고 와요. 핸드 디커머션 가져오면 핸드 슬라이딩과 핸드 캔슬링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바운더리 오퍼레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그냥 엘리멘터리 로우랑 컬럼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적당히 잘 바꾸면 항상 이 W의 핸드 디컴포지션에 대응되는 이제 그 호몰러지의 이 PK 오퍼레이터가 이런 꼴의 행렬을 적도록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이 다이어널로 있고 나머지 다 0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뭔 소리냐? 이거는 이거랑 뭔 소리냐면 어떤 임의의 K 핸드 있을 때 반드시 either 얘 바운더리 오퍼레이터 취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이제 얘가 나오거나 or 이 친구가 어떤 K 플러스 1 핸들에 뭐 바운더리 오퍼레이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이 둘 중 하나 된다는 거고 이 둘 중 하나가 되면 무조건 캔슬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캔슬해서 싹 다 해버리면 결국 뭐가 되냐면 W에 핸드 디컴포지션 스트럭처가 없는 거죠. 핸들 없이 그냥 쭉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여기에 핸들을 쭉 붙인 건데 핸들을 붙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W가 된다. 그래서 이 N이 M과 같다. 이런 느낌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왜 그러면 이거 만족했을 때 캔슬을 무조건 항상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항상 알게브릭 인터섹션이 플러스 1일 때 얘를 지오메트릭 인터섹션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위트니 트릭입니다. 네. 그래서 위트니 트릭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죠. 왜냐면 이거 이제 이거 해결하는데 한 5년 넘게 걸렸으니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자면 일단 저희 지금 잠깐 M 플러스 1 매니폴드 컨버전 W 말고 지금 약간 M 매니폴드 들어와서 코디멘션이 3 이상인 이제
M 안에 있는 P, Q가 이제 생각해서 컴플리멘터리한 친구로. 얘는 두 개가 어떤 두 개의 점 교점 가진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이 교점 가질 때 이 점 두 개를 잇는 Q 안에서의 루트가 있을 거고 P 안에서의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뭐 여기서 이거겠죠? 근데 이 루트들은 그 호모토픽하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M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M을 심플리 커넥트라고 쳐봅시다.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세팅에서는 어차피 그 코블리즘이 심플리 커넥트하니까 저희 세팅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코리멘션이 3 이상의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M이 심플리 커넥티드 할 때 코리멘션 짜리는 상관이 없는 게 이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M-P 유니언 Q가 also 심플리 커넥티드가 돼요. 뭐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이 친구는 심플리 커넥티드한 애에서의 심플리 커넥티드한 루프니까 그 얘가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호모토픽하게 출발을 합니다. 호모토픽하게 출발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떤 이제 맵이 존재해서 SN 곱하기 호모토픽하게 출발하는 맵이 존재한다는 거는 존재해서 이제 뭐 얘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출발하는 건 뭔 소리냐면 그 1일 때 그러니까 맨 위 탑 스피어에서는 이 각 점이 다 어떤 싱글 포인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점을 콜lap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한 점을 콜lap스를 시키면 디스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토픽하게 출발하면 이 호모토픽 맵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디스크 얘를 방문하는 이머시드 디스크를 유도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얘가 호모토픽 출발하면 이제 얘가 어떤 포인트로 호모토픽에 있을 텐데 호모토픽 맵을 쭉쭉쭉쭉 쓰다 보면 디스크가 나오겠죠. 근데 핵심은 얘가 임머스 디스크란 거예요. 임머스 디스크를 임베드드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임베드된 디스크를 바꿀 수 있으면 이 디스크가 스무스 임베딩이라는 게 보는데 있으면 그냥 얘를 그러면 실제로 얘를 그냥 끄집어내면 돼요. 이거 그냥 식을 줘가지고 그럼 얘가 이제 키인 거죠. 근데 얘가 키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디멘션 오브 M이 5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5 이상이면 이제 이머스에서 임베드 넘어가려면 그리고 인터섹션 포인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섹션 포인트가 이제 디스크에서 인터섹션 포인트는 이제 뭐 2차원짜리 무언가랑 2차원짜리 무언가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근데 2차원짜리 무언가, 2차원짜리 무언가를 인터섹션 없애려면 2 플러스 2짜리 인터섹션에 여차원이 하나가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5가 이제 그 미니멀한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멘션 5 이상에서는 반드시 임머스 디스크들을 임베드 디스크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트니 추기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위트니 추기 얘기고. 자, 그럼 콘벤션 3라고 했는데, 이 논리를 거의 유사하게 사실 그 2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코디메이션이 0와 1 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 이 핸들에 돼 있죠. 이 핸들을 따로따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제로 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저희가 지금 주어진 이니셜 컨디션이 이 친구 호모토피가 트리블하다는 거였으니까 호모토피가 트리블하다는 거는 이 제로 핸들에서 원 핸들로 가는 이 친구가 인젝트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시거스가 익센트한데 이 친구는 이제 뭐 그냥 제로 맵이니까. 그러면 얘가 인젝트 받은 거는 모든 제로 핸들이 원 핸들과 캔슬 된다는 뜻이어서 제로 핸들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 핸들이 조금 트리키한데요. 이거 그림 그릴 수가 없네, 이건.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원 핸들이에요. 이 원 핸들에 코어를 확장시켜서 스피어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 이거는 그 상상의 영역입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 스크롤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크롤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큰 도면 안 돼요. 결국 상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 어떤 이런 C를 가지는, 이런 C에 이 C를 어떻게 스피어로 가지는 투핸들이 존재하면 이 투핸들과 이 원핸들이 캔슬레이션이 돼요.
그럼 이제 알바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 쳐봅시다. 얘를 어태치하는 투핸들이 없어요. 없으면 이 C가 그 인베리드 디스크를 바운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를 그 thick닝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C가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thick닝 하는 거예요. 그럼 thick닝을 하면 이 디스크를 thick닝 했으니까 이 그림이 끔찍한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믿으세요. thick닝 하면 이 겉에 투 핸들이 있고 이 안에 쓰리 핸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투 핸들이 이 핸들과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 핸들이나 투 핸들 캔슬이 되면 쓰리 핸들이 남잖아요. 알바가 아니에요. 저희 그럼 뭐가 됐냐? 원 핸들이 있을 때 우리 지금 엑스트라 2랑 3 핸들을 붙여가지고 2랑 1을 캔슬 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냥 원 핸들과 3 핸들을 트레이드 오프 시킨 거죠. 근데 괜찮은 게 3 핸들부터는 여기 논의를 통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릴 엄두가 나지가 않네요. 스콜판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앨 수 있고 아까 그러면 0과 1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 디컴포지션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K 핸들과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핸들의 듀얼리티로 이제 똑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없앨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여기서 M 플러스 1 핸들을 그림에 애초에 안 그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얼추 이제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약 53분이 걸렸네요. 제가 7분 내로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기까지 이제 챕터 1의 내용이고요. 스코판에. 그리고 이제 챕터 2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 제가 우리까지 했던 프레임워크를 4차원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뭐가 어디서 안 되냐가 이제 문제겠죠. 어디서 안 되냐면 쉬워요. 여기서 안 됩니다. 이머스 디스크를 인베리드 디스크 못 바꿔요. 4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4차원에서 이 기본적인 코블레이션 쓰려면 안 되는데 보면 토폴로지컬 코블레이션 쓰려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는 코블레이션 쓰려면 뭐냐면 H 코블레이션 존재할 때 5차원에서는 H 코블레이션 존재하면 얘와 얘 사이에 딥페어가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딥페어는 안 돼도 홈웨어가 된다고 바뀐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제가 핵심 뭐냐면 이머스 디스크가 있을 때 이머스 디스크 D2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인베디드 디스크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여기서 인베드는 그 스무스 매니페스트에서 인베디드였는데 얘는 안 되더라도 그 토폴로지컬리 인베디드 디스크로는 바꿀 수 있다가 이제 포매니폴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그 챕터 2의 2.1과 2.2에서 이 테크닉들을 소개를 합니다. 뭐 특별히 소개해서 카스터핸들과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챕터 1만 하려다가 챕터 2를 그냥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게 이제 포 매니폴드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챕터 1의 내용을 했고 챕터 2에 그래서 챕터 2 2.1과 2.1가 그냥 이거밖에 안 다뤄요. 이런 뭐 챕터 2에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관심 하고 싶으시면 이걸 다뤄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쪽을 아직 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책에 되게 TMI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에 되게 그런 뭐라 해야지 메인 메인 내용들을 컨텐츠 쫙 뱉은 다음에 막 리마크, 사이드 노트 막 이렇게 딱 박아놓고 뭐 리마크를 한 10페이지씩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챕터 2에 리마크 중에 그 챕터에서 막바지 리마크에 컬백 캘큘러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좀 근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용성이나
재용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이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좀 더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어떻게 다음 주에 하실 분 있나요?